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그래도 좀 한숨 돌렸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잡히지 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CPI 소비자 물가지표에 이어 PPI가 발표됐습니다. 11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는 하회를 하면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만 좀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좀 대응책은 없을까요? 네, 물가가 좀 심상치 않은 것은 아마 여러 군데서 아마 피부로 느끼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 해외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느끼는 정도의 차이, 그리고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이 좀 올라가는 추세는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PPI가 좀 높게 나왔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반등한 그런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미국 증시의 기본은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 우리나라는 예상치가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 항상 모든 것에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다라고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물가가 더 쉽게 해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다시 좀 와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의 대응 전략을 제가 교과서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막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맛집을 갔는데 그 맛집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웨이팅 라인 줄이 서 있고 대기 시간이 30분 1시간이 계속 되는 집이라면 그 집은 진짜 잘 되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 값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사람이 가는 건데 반대로 물건 값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먹거리 사과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약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똑같은 비슷한 음식점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외식을 안 하고 이런 분위기죠. 네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경제학적 용어로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냐 없느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365 이렇게 쓰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매달 일정 수준 내고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거는 재미도 별로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혹시 느끼시거나 가격 올리면 약간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기업이 바로 그런 차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장 이런 걸 중시 여기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나 가격 올릴 때 고민을 하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은 기업이냐 가장 중요하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채권이나 장기 기간이 많이 남은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짧은 것들, 만기가 예를 들어서 3개월, 한 달, 6개월 정도면 금리가 하면 변동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갖고 가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채권은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하지만 이제 기간 투자가 대상,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면 금리를 더 주고 물가 내려가면 금리를 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정반대되는 것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속상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작년과 올해 걸쳐서 대표적으로 많이 샀던 ETF가 바로 20년 이상짜리 채권을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이게 TLT가 있겠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3배짜리를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순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TLT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한 10% 떨어졌고요. TMF 3배짜리는 3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투자인데 여튼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 시장에 좀 중시 여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세에 우려가 있을 때에 절대 마진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마진율도 높고요. 그건 당연히 마진이 높기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있겠죠. 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바로 오늘 좀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가 아리스트 네트워크 그리고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특히 의료기기들이 많이 갑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예비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바로 그런 기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자, 물가가 오르면 안 사도 되는 물건이 있고,
계속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마진이 높아지고 이익 증대가 되는 종목들은 좋다. 자, 이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외신에서 CNBC가 이런 종목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인플레 우려에는 이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꼽아봤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바로 제가 지금 직전에 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로보 테크놀로지,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수술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TF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벌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PP라고 합니다. Mid Cabin Pricing Power ETF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가가 지금 개별 주가로 보면 26달러, 27달러 수준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갖고 가격 결정력을 모아놓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가 PP가 되겠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블룸버그가요, 직접요. 블룸버그가 가격 결정력을 많이 갖고 있는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에 포함된 주식들만 투자하는 것이 인베스코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POWA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듀퐁이라든가 베스트바이, 도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터디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종목 구성 아니면 이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오늘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인플레이션과 그런 ETF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인플레와 관련한 그 기업들 주목해야 되는 상황들 좀 분석 잘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외신에서는 이 종목을 주목을 했습니다. 자, CNBC인데요.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나타낸 이 종목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날 고점 경신으로 시가총액 5대 기술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전 고점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반가운 이제 아마존 AI에서 엔비디아 못지않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1년 7월이니까요. 33개월 만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3년 만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이번 달 말 초부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주목할 주식을 엔비디아 더불어서 아마존을 얘기한 미국의 월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그 아마존이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것이 CEO의 앤디 제시인데요. 이분이 이제 연간 주주 서한을 발표했는데요.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것이 바로 AI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AI 적극적인 투자하면서 또 반대로 또 효율적인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신들은 최고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자신감을 이제 보여준 것이 오늘 앤디 제시의 그런 주주 서한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D.A. 데이비스라는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지금 아마존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높은 성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커머스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 디지털 광고 시장이 상당히 핫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 쇼핑이건 쿠팡이건 간에 대부분 이제 상단에 올라가는 것들이 광고 받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광고를 이렇게 기획해 주는 것들 다 AI로 바뀌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이분은 아주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 큰 회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하고 거기다 다양한 광고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거. 이분이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는 엔비디아랑 하나는 아마존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마존을 선택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청자분들 시각이 다 다양하시겠지만 엔비디아도 좋고 다 좋지만 네. 아마존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다시 최고가 왔다. 이래서 파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사상 최고가는 꾸준히 가더라는 시각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아마존과 엔비디아 뭐 우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이학영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두 개 다 좋아하고요. 제가 늘 그런 질문을 항상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애들한테 너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아하. 똑같은 질문이라고 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자, 아마존 CEO는 AI 시대 적극 투자, 최고의 AI 클라우드를 다짐하면서 클라우드 선봉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우위를 가늠할 수 없이 둘 다 좋다라는 편. 아까 월가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했는데 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외신에서 주목하는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달려라 코스트코. 자, 코스트코가 배당금도 굉장히 크게 인상을 하고요. 또 이커머스 판매 급증을 한다라고 합니다. 코스트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인데요. 네. 요새 물가가 워낙 올라서 코스트코 가서 몇 개 안 넣었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네. 예, 코스트코 주가 예상 흐름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그 코스트코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사람들이 바깥에서 뭐 많은 느낌을 가는 거고 미국도나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 올라가는데 왜 지금 코스트코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작년 한 하반기쯤에 한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이해 안 될 정도로 젊은 세대가 코스트코 멤버십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혼자 살고 2인 가구에서 코스트코 살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들이 또 친구들이랑 모아서 같이 사면서 같이 저렴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한 3년 전에요. 갑자기 회원들이 급증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휘발유 값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유소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코가요. 근데 해외에는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많이 하는데요. 코스트코 주유소마다 사람이 항상 줄이 많이, 제가 이번에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코스트코의 매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배당을 늘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가 이번에 이커머스 매출이 28.3%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이제 동일 점포 매출 한 7.3%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커머스가 또 28.3%가 늘어났고요. 하나 더 요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코스트코는 웬만한 물건은 다 이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환불해 주잖아요. 코스트코의 상품이요, 특징이요. 맞아요. 환불을 안 해주는 상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금이죠, 금. 금과 은인데 지금 매달 1억 달러씩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코스트코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회비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기가 식지 않네요. 이커머스의 배당금 14% 파격 인상, 이 코스트코의 주가 향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